배워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 속의 한자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육, 편육, 제육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식성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육은 무엇이냐? 수육이다. 네, 한자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익힐 숙이다, 숙달이 됐다, 익숙해졌다 하는 것이죠. 익힌 고기다. 그렇죠? 수육집에 가면 익힌 고기가 됩니다. 편육은 무엇이냐? 조각편이에요. 고기를 얇게 썰었다. 그런 모양으로 나온 그런 음식이 편육이다. 제육은 무엇이냐? 네, 저육. 이것은 돼지를 뜻한다. 돼지고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이 제육으로 바뀌었다. 저 팔계가 생각나시면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용으로 쓰이는 돼지의 고기를 저육이라 한다. 이것이 왜 제육으로 바뀌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뀌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수육, 편육, 제육을 드실 때 한 번쯤 공부하시고 드시면 어떨까요? 자, 두 번째, 두부와 연포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부와 연포탕이 무슨 관계가 있어 도대체? 제가 억지로 관리를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부를 먼저 보면 두부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콩두에 썩을 부자예요. 아니, 우리가 잘 먹는 이 영양이 많은 두부에 왜 썩을 부자가 들어가느냐? 우선 썩을 부자를 보면 윗부분은 창고를 뜻하는 부예요. 네. 곶집이다. 정부라고 할 때도 이걸 씁니다. 그리고 아래는 고기육이다. 네. 고기를 창고에 넣어 놓는다. 요즘처럼 냉동, 냉장 시설도 없는 그 옛날에 고기를 창고에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겠죠.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썩을 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여기에 두부에 썩을 부가 들어가느냐라는 것이죠. 자, 썩을 부자의 정체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부가 썩었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썩을 부자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쓰이지 않는 용법이다. 어디 쓰이느냐? 중국에서 쓰인다. 뇌소처럼 연하고 물렁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 창고에 고기를 넣었는데 썩기 시작하게 되면 좀 단단한 것이 이렇게 허물허물해지겠죠. 그 상태를 가리켜서도 부라고 한다는 것이죠. 두부에 썩는다는 한자가 들어갔던가 생각도 못한 분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연포탕입니다. 예, 요즘 연포탕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자, 한자를 보면 연할 연자에 포는 거품 포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아, 수포로 돌아갔다,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할 때 그 포자입니다. 그래서 연한 거품 탕이다. 목욕탕 할 때도 탕이고 곰탕, 설렁탕 할 때도 탕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보면 일단 사전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쇠고기, 무, 두부, 다시마 따위를 맑은 장국에 넣어 끓인 국이다. 자, 여기에서 제가 두부와 연포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연포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포자가 두부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두부를 만든다 또는 만든 두부 할 때는 이렇게 지을 조자를 써서 조포라고 합니다. 조포. 그리고 예전에는 능이나 원이나 이러한 왕과 왕비들의 무덤이 있는 동네에서는 제사에 꼭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동네에 절을 세워서 두부를 만들게 했다. 그러한 절을 조포사라고 한다. 자, 이 포는 두부를 뜻한다. 그래서 연한 두부탕이다. 그러므로 두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원래의 뜻은 부드러운 두부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는 낙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낙지 안 들어가면 연포탕이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연포탕 좋아하고 많이 먹었습니다만 낙지로 만든 국물 요리를 말한다. 두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를 잘 못합니다. 예,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맑은 국물의 맛을 내기 위해 무, 배추, 미나리 등의 채소와 함께 끓인다. 여기는 두부가 빠졌네요. 그렇다면 진짜 연포탕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연포탕 드시러 가서 요즘은 낙지가 대세니까 좋습니다. 두부 안 들어가면 항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양곱창, 양곱창. 양이 있고 곱창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양은 이렇게 적는다. 양이 무엇이냐? 소에는 위가 4개가 있다고 합니다. 반출을 하죠. 자, 소의 위 중에 첫 번째 위, 소 밥통의 첫 번째 밥통이 양이라는 것이에요. 이름을 양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의 첫 번째 위장인 양과 다른 여러 창자들을 함께 전골을 하거나 구워서 먹는 것이 양곱창이다 또는 곱창전골이다 이렇게 하죠. 이 양은 양양자에 육다루리 들어갔죠. 순양장이다 또는 양양이다, 소밥통 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상당히 근육질이 좋아서 맛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싸지만은 맛이 있는 것이 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서 곱창이라는 것은 사전에는 소의 작은 창자로 나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곱은 무엇이냐? 잘 아시다시피 눈곱의 곱이다. 기름이다. 눈곱에 낀 것은 기름이다. 그래서 순우리말 곱은 기름이다. 기름이 많은 창자다. 그렇죠? 창자는 어디서 온 말이냐? 창자 장자가 바뀐 거다. 우리나라 말은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알게 모르게 많이 숨어 있다. 사실은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써왔고 말이란 게 우리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해서 어휘가 늘어난다. 그렇게 넓게 생각하시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해장국. 해장국은 어떤 말이냐? 장 좀 풀러 가자.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장을 좀 풀어야 되겠다. 해장, 해는 푼다. 한자는 몰라도 뭔가 해가 푼다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한자로 된 낱말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해자만 들어가면 뭔가 풀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한자를 몰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는 푼다. 장은 장을 좀 풀어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해정국이 바뀐 것이다. 해정국이다. 정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의 조금 씁니다. 정은 무엇이냐 하면 숙취다. 숙취. 어제 먹은 술, 그 상태다. 그것을 좀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전날 마신 술 기운, 이게 숙취, 정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거북한 속을 풀기 위해 먹는 국이다. 결국은 숙취를 풀기 위해 한다는 것은 장을 푼다는 것과 사실은 결론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해정국이 바뀐 것이다는 것 정도만 알면 어떨까. 이 글자 어렵다. 아이고 한자 어려워서 못 배우겠어. 어려운 것은 포기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해정의 숙취 정자 때문에 내 한자 공부 포기하겠다.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식혜.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감주 또는 단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뭔가 잣도 떠 있고 이렇습니다. 식혜. 자,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한자였던가 하는 것은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겠죠. 한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한자입니다. 그리고 아래 식혜, 이거는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동해안 쪽에 포항 쪽부터 쭉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변가에서 많이 먹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가자미 식혜다. 들어는 보시리라 생각이 되고 한번 맛을 들이면 잘 못 끊습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식혜를 먹고 자라서 그림만 봐도 이렇게 침이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한자다. 그러면서 뭔가 다르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것부터 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도망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읽지 못해도 좋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러한 것이
한자였더라, 어딘가 들었다, 어딘가 보았다, 그것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식혜에는 식초를 얘기한다. 이게 좀 사금은 이제 초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이것은 젓갈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사실을 고백하자면 저도 이걸 잘 모릅니다. 몰라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고 한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한자 말은 이것이 한자 말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한자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 음식에 들어간 한자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음식 종류도 많고 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예, 그걸 또 그렇게 한자로 쓰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것은 한자 말인 것 같다 싶으면 국어 사진 한번 펼쳐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어 사진 없으면 스마트폰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자는 항상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